안녕하세요. 썬마을 음악쌤입니다. 오늘은 검정고시 음악이론 네 번째 시간 형식에 대해 공부해 볼 겁니다. 형식은 영어로 form, form은요 어떤 형태, 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음악에도 틀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오늘 그 형식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럼 검정고시 형식 관련 이론을 지금 뽀개러 가볼게요. 이 형식에 관련된 기출 유형들은요. 초등학교는 간단하게 얘 이름이 뭐니? 이 반복기호의 명칭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아니면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 반복기호를 악보에 적용했을 때 총 몇 마디를 연주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든지요. 아니면 악보를 주고 곡의 형식, 한도막, 두도막, 세도막 뭐 이런 형식 분석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반복기호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도돌이표가 있습니다. 도돌이표는 구간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과 이것 사이를 반복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근데 가끔 얘만 있고 얘는 없을 때도 있어요. 그건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복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DC가 있습니다. DC 해주세요. 디스카운트의 약자가 아니고 다카포라는 이태리 말이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라는 뜻입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피네라는 게 있는데 이 피네는요. 이건 영어의 finish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끝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악보를 바르게 연주한 순서는 문제 나왔어요. 풀어볼까요? 자, A, B, C, D, E. 다카포 나왔습니다. 다카포.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A, B, C. 피네 보였어요. 그럼 여기서 끝내면 돼요. 바른 연주 순서는 A, B, C, D, E, A, B, C가 맞습니다. 쉽죠? 다음으로는요. 달세뇨라는 게 있어요. 이건 세뇨로 가세요 라는 뜻이에요. 세뇨는요. 요렇게 S자 모양의 당구장 표시가 있어요. 다카포는 맨 처음으로 보낼 때 쓰는 거지만 달세뇨는 맨 처음이 아니라 어디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달세뇨 들어간 문제 풀어볼게요. 이 곡을 바르게 연주한 순서는 A, B, C, D, E. 달세뇨, 세뇨로 가세요. 어디? 여기 있어요. A, B, C, D, E 한 다음에 B, C 하고 피네에서 끝내면 됩니다. 어렵나요? 다음으론 비대 한번 볼게요. 비대는 동그라미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아까 도돌이표는 구간 반복이라고 한다면 비대는 구간 생략이에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곡의 연주 순서로 알맞은 거 가, 나, 다 도돌이표 있네. 나다 라 갔어. 그랬더니 DC 있어. 어디로? 맨 처음으로 가. 다음에 비대가 있네요. 비대가 있어요. 이 비대는 어떻게 하라고? 이 구간을 생략하라고. 가, 마, 바 이렇게 되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 나다, 나다라, 가, 마, 바. 어렵죠?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왜 반복 기호를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퀸카라는 노래 있죠. 근데 후렴구에 막 계속 아무 퀸카, 아무 퀸카 반복되는데 때때마다 계속 반복되네. 아니면 멜로디가 똑같은데 가사만 달라. 이럴 때 우리는 악보 그리기 귀찮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도돌이표 아니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라. 1절은 여기까지 다 하는데 2절에서는 이 부분을 점핑할 거다. 이런 걸 기호로 나타낸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는 프리볼타라는 것이 있어요. 도돌이표 앞에 1번, 2번 이렇게 숫자로 나타냅니다. 꼭 한 마디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디도 번호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럼 프리볼타는 무슨 뜻이다? 도돌이표 연주할 때 처음에는 1번을 연주하는데 두 번째에는 1은 건너뛰고 2번으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악보의 연주 순서로 올바른 것은 A, B, C, D, E. 도돌이표 있네. 어디로 가요? A, B, C, D까지 한 다음에 1번은 연주하지 않고
2번으로 넘어갑니다. 오키도키? 반복교가 은근히 많죠. 근데 초등학생, 귀여운 초등학생 친구들은 이 도돌이표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이거를 다 눈여겨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악곡의 형식 말씀드릴게요. 형식은 영어로 form, 유니폼은 뭐예요? 모두가 함께 어떤 스타일, 형식을 통일해서 맞춰 입는 옷. 난 포멀한 스타일을 좋아해. 난 좀 격식이 있는 정장 스타일을 좋아해. 이런 거죠. 작곡가들, 여러분들 작곡가들에 대해 생각하길 진짜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음악도 즉흥적으로 어떤 영감에 의해 휘리릭 써나갈 것 같기도 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모차르트처럼 천재적인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어떤 형식을 짜고 거기에 맞게 음악을 써내려 간답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보통 몇 회죠? 뭐 16부작 아니면 10회, 12회 이렇게 몇 부작으로 형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작가님들은 대충 나 넷플릭스에 16부작으로 작품 써낼 거야 하면 대충 A4 용지 몇 장을 써야 될지 감이 있겠죠. 우리도 만약에 음악을 작곡을 해야 돼. 언제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곡의 길이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곡을 작곡할 때 가장 작은 요소는 바로 동기, 모티브입니다. 동기라는 말 아시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된 마음가짐 같은 걸 동기라고 하잖아요. 음악에서도 처음 두 마디를 동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기가 두 개 모인 것이 바로 작은 악절이에요. 즉, 몇 마디? 네 마디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악절 두 개가 모인 것이 바로 큰 악절인데요. 우리말로는 이거를 한도막 형식이라고 합니다. 음악이 고등어도 아니고 한도막, 두도막 이렇게 나누는 것이 과연 맞냐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우리나라 음악 이론에서는 이 8마디를 한도막 형식으로 봅니다. 이 한도막 그래서 몇 마디라고? 8마디다. 그럼 두도막 형식은 16마디다. 세도막 형식은 83, 24, 24마디다. 아시겠죠? 그런데 작은 세도막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 작은 세도막은요, 작은 악절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럼 작은 악절이 몇 개인데? 4마디. 이게 3개 있으니까 총 12마디다. 선생님, 저는 짧은 동요를 쓰고 싶어요. 그럼 몇 마디를 세팅하면 될까요?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거 다 몇 마디냐면요 8마디예요. 그러면 저는 찬송가 정도 쓰고 싶은데요. 그럼 두도막 16마디 그리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우리나라 가곡을 쓰고 싶습니다 하면 세도막 세팅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개념은 못갖춘마디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갖춘 게 뭡니까? 예를 들어 4분의 4박자입니다. 그럼 이 4분의 4박자를 한 마디 꽉 채워서 시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갖춘마디고요. 근데 지금 이 악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마디에 4분의 4박자 꽉 채웠나요? 안 채웠죠. 지금 얘는 한 박밖에 없어요. 그럼 남은 박은 어디에 있냐? 이 뒤에 3박 있네요. 그쵸? 이렇게 처음 시작을 꽉 채우지 않고 갖추지 않고 시작하는 곡 이것이 바로 못 갖춘 마디입니다. 이렇게 못 갖춘 마디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되면 음악의 샘여림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 악보는요,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군이 영국 민요에 가사를 붙인 옛날 애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랑 우리나라 말의 악센트가 달라서 좀 웃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됐습니다. 동해물, 동해 이렇게 못 갖춘 마디가 되면 여기는 약박으로 시작하고 여기가 강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조되는 말이 뭐야? 해물이야. 해물, 시푸드. 시푸드가 무엇이 중요한디. 그쵸? 그럼 만약에 얘를 갖춘 마디로 시작해. 갖춘 마디로 시작해서 요렇게 4박자씩
끊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해와 백두산이 저절로 강조가 되겠죠. 무튼 이 박자표를 다 채우지 못하고 비어 있으면 걔가 못 갖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오늘 형식에 관련된 이론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숙제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과서나 악보가 총 몇 도막 형식인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갖고 있는 악보에 반복 기호가 있다면 눈으로 미로 찾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까 해보셨죠? 가나다라, 나다라마 뭐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것처럼 반복 기호를 따라가면서 눈으로 미로 찾기를 한 다음에 끝에 끝세로줄까지 도착을 해보는 거예요. 아셨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형식과 관련된 유형별 기출 분석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파이팅!